그래서 자 리볼브 그다음에 자 여기 스타트 오브 리볼브 어식스 축을 정하래요. 회전축을. 자, 이 물체의 가운데에서부터 여기 미드 포인트. 자, 이 물체의 가운데에서부터 수직으로 자, 요걸 회전축으로 잡았어. 그리고 자, 얼마만큼 회전을 시킬 거냐? 이제 회전시킬. 자, 스타트 앵글 0도에서 자, 0도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360도까지.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이. 그래서 자, 얘는 위에서 봤을 때는 원형의 형태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직선의 형태고 자, 얘를 자르면 단면 모양이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자, 요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의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단면 또는 2분의 1 단면을 잘 그려야 돼요. 단면 모양을 잘 그리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 이쁘게 나올 것이고 단면 모양을 좀 못 그리면 밉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요게 오늘 할 주된 명령어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오늘 뭘 할 건지. 자, 오늘 할 거는 요런 모양을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자, 얘가 지금 자세히 보면 얘가 요게 일자가 아니라 요렇게 물결 치듯이 요 테두리에 물결 치듯이 홈이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일자면은 자, 둥그렇게 그냥 홈을 파면 되는데 얘가 자, 지그재그로 이렇게 물결처럼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부분 요거 만드는 것도 일단은 조금 염두에 둬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자, 서클 명령어로 프론트에서 자, 0,1 원점을 기준으로 자, 반지름을 한 10 정도만 줄게요. 조그맣게. 자, 그리고 라인 명령어로 자, 라인 명령어로 여기 그리드 스냅 킨 상태에서 자, 여기가 지금 제일 밑에에서 한 칸 위에 그리드에서 자,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수평으로. 그리고 자, 얘하고 기준으로 해서 자, 요 밑에 부분을 자, 여기 부분을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를 평평하게 만들 거야. 자, 그릇은 세워놨을 때 서 있어야 되니까 자, 밑에 부분이 동그라면 안 되니까 밑에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자를 거예요. 그리고 자, 요것도 마저 자를 거야. 그래서 자, 얘네들을 두 개를 다 선택하고 자, 트림 할 거야. 트림.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 거예요. 밑에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냥 평평하게 일자로.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얘랑 떨어져 있으니까 자, 요거 두 개 다시 합칠 거예요. 조인 하나로. 자, 그리고 여기가 너무 이렇게 각이 져 있으니까 자, 여기 부분도 조금 둥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둥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었죠? 여기 필렛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서리 둥글게 하기. 자, 필렛이란 명령어 반지름을 얼마 정도 주면 좋을까? 한 10 정도? 줘볼까요, 일단은? 여기랑 여기랑. 너무 큰가? 10이면 너무 큰가? 너무 큰가 보다. 그러면 한 2?
이 정도? 조금 둥그러지네. 2는 조금 작은 것 같고, 자, 조금만 더 줄게요. 한 5 정도만 줄게요. 자,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라운딩을 좀 줬어요. 부드럽게. 자, 이렇게 부드럽게 라운딩을 줬어요. 여기 둥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를. 자, 요 모양을, 자, 아까 일단은 요 그릇을, 자, 이렇게 쑥 잘랐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둥그런 달걀 모양이니까 둥그렇게 되는데 밑에가 평평하니까 밑에가 평평하고 동그란 모양을 만들었어요. 요 뚜껑 손잡이는 나중에 만들 거예요. 요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몸통만 먼저.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생기겠죠? 거기에 밑에 평평한 거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런 모양이에요. 얘를 반으로 잘랐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 요 모양을 이제 뭐를 해? 리볼브를 할 거예요. 리볼브. 아까 한 거. 자, 리볼브 명령어 주고, 자, 얘 선택. 그리고 엔터.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축을 설정하라고 나오는데, 축은 0,0에서부터 자, 위로 수직 클릭. 그리고 얼마만큼? 0도에서 360도까지. 그러면 이런 모양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일단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홈이 파여 있으니까 자, 물결 모양의 모양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얘를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얘가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물결이 되어 있으면 어제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얘는 계속 출렁출렁 여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돼. 이 테두리가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둘러서 왔다 갔다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방법으로 만들려면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들 거예요. 자, 무슨 방법이냐? 서클을 원을 그리는데 자, 탑에서 0,0 원점을 기준으로 자, 지금 요게 내가 만들어 놓은 물체예요. 요거의 물체. 그러니까 요 크기보다 작은 크기로 원을 하나 그리고 하나는 요거보다 큰 크기로 원을 하나 그리고 해서 원을 2개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얼마 돼도 상관없고 요거보다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면 돼요. 근데 자, 아까 대략적으로 요거를 반지름을 제가 10을 줬었죠. 그러니까 10보다 작게 하나 그리고 10보다 크게 하나 그리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린다면. 자, 그래서 서클 0,0에서 자, 하나는 반지름을 8을 그릴게요. 8을 그리니까 요거밖에 안 8을 그리니까 너무 작은데? 좀 더 작게 그려야겠다. 다시 0,0 6을 잡을게. 6. 뭐 6은 또 여기 와서 얘랑 또 딱 맞네. 아, 애매하네. 그러면 7 하면 요 정도 오겠네. 자,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0,0 7 정도 쓸게요. 그럼 여기 원이 여기 오겠죠? 중간에. 자, 요게 10짜리고 요게 7짜리 하나 그렸어요. 그럼 여기다가 서클로 하나 더 0,0에서부터 자, 이번에는 10
10, 한 3, 14, 13, 14, 13 정도? 너무 크다. 12 정도? 12 정도 그렸어요. 자, 요거 12, 요거 7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자, 원을 2개 그렸어요. 자, 요 원을 2개를 다 선택하고 지금 여기 가운데 있거든요. 0,0을 기준으로 그렸으니까. 자, 요걸 위로 조금 올릴 거예요. 자, 요거를 위쪽 부분으로 대충 조금만 올리겠다. 자, 요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정확한 거리값을 따져서 올리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 지금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자, 위쪽으로 올릴 거니까 위쪽 화살표를 자,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뭔가 글씨를 쓸 수 있는 창이 임시창이 떠요. 자, 여기다가 3, 자, 위로 3 정도만 내가 올리겠다 하면 3만큼만 올라가요. 내가 이동하고 싶은 거리값을 거기다 써주면 돼. 그럼 위로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런 상태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원 2개 선택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제도 특이한 명령어를 하나 했고요. 어제 했던 명령어가 뭐냐면 요거였어요. curve from to view라는 거. 자, 내가 2D 모양의 형태로 2D를 변환시킨다라는 명령어. 근데 자, 오늘은 자,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사람이 망치질하는 명령 모양인데 자, 요건 뭐냐면 자, 리빌드 커브라는 거예요. 리빌드. 자, 리빌드 커브라는 건데 자,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자, 우리가 잠깐 옆에 가서 원을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고 뭐 다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사각형을 그리면 점이 4개고요. 수정할 수 있는 점이. 자, 삼각형을 그리면 수정할 수 있는 점이 3개가 나와요. 근데 자, 원은 수정할 수 있는 점이 바깥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점이 또 3개가 나와요. 그래갖고 자, 얘는 요 점을 움직이면 모양이 찌그러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원을 그려놓고서도. 자, 요 점을 자꾸 움직이면 좀 더 부드럽게 움직여요. 요 점들이 뭐냐면 컨트롤 포인트, 즉 다시 말해서 얘를 모양을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점들이에요. 근데 원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점이 많으면 좀 더 훨씬 부드럽게 내가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요 점들이 적으면 그만큼 수정하는데 좀 이렇게 디테일하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자, 요 리빌드 아까 요 리빌드 커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단은 2D를 그려놨는데 그 2D를 수정하고 싶은 컨트롤 포인트를 재설정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얘를 지금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는데
난 요 중간에 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자, 리빌드란 걸 이용해서 점을 더 많이 주면 얘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점이 많아지면서. 자,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자, 이 원도 리빌드 해주면 점이 더 많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리빌드 커브라는 거예요. 커브 2D를 컨트롤 포인트 점을 갖다가 다시 더 추가해서 만들어주겠다, 줄여주겠다.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원과 요 원을 선택하고 자, 얘네들을 자, 리빌드 커브를 해줄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를 리빌드 커브 해줄 건데 자, 여기 포인트 카운트 자, 몇 개로 바꿀 거냐? 한 12개 정도만 줘볼까요? 자, 디그레스는 한 3 정도만 줄게요. 그리고 자, 오케이. 지금은 점들이 조금 점이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점을 12개로 만들었어요. 뭐 개를 뭐 20개, 30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 수정점을 다시 수정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얘하고 자, 요 점과 요 점. 자,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했어요. 두 개의 점을. 그다음에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요 점 추가. 자, 요 점도 추가. 그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요 점 추가, 요 점 추가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 안 하고 선택하고. 자, 선택한 건 이렇게 하얗게 선택이 되고 선택 안 한 건 이렇게 그냥 요런 색깔이 나오고요. 그래서 자,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자, 선택을 한 거를 갖다가 내가 자, 건보를 이용해서 자,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변하죠.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를 자, 요 화살표를 클릭. 자, 이번엔 밑으로 마이너스 2 정도만 살짝 내릴게요. 밑으로. 자, 이만큼만 내린 거야. 밑으로 가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을 준 거고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물결 파도 치듯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원의 모양이. 자, 안에 거도 그렇고. 그러면 요 안의 원과 요 바깥의 원, 요 사이에 자, 여기에다 면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다 이제 면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선과 선 사이에 면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로프트라는 게 있어요. 자, 로프트라는 걸 이용해서 자, 로프트 요 2D 원 하나 그리고 요 2D 원 하나 엔터 엔터 그러면 자,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울룩불룩한 면이. 그래서 오케이 요즘은 이렇게 면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자, 얘하고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할 거예요. 잘라낼 거예요. 근데 트림을 하면 지워지니까 스플릿을 할 거예요. 자, 스플릿을 하겠다. 어떤 거? 얘를 엔터. 어떤 걸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엔터. 그러면 얘가 자, 이렇게 잘라져요. 분해가 돼요. 자, 여기까지 만드세요, 지금. 정부 모양의 아이콘을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선택을 하면 하이드가 되고요. 자, 요 정부 모양을 마우스 우측 버튼을 선택하면 언하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메뉴를 선택할 때 좌측 버튼으로 선택할 거냐, 우측 버튼을 선택할 거냐. 자, 그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물체 선택하고 자, 좌측 버튼으로 클릭하면 하이드. 자,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이거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울게요. 지금 내가 쓸 거는 이제 요거예요. 근데 자, 이게 그릇이에요. 용기인데 자, 용기인 건 좋은데 두께가 없어. 아무리 용기라도 얇은 두께가 있어야겠죠. 살짝은. 자, 두께가 없으니까 지금 리볼브로 물체를 만들어서 자르고 나니까 두께가 없어요. 그럼 이거 두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에 모양을 조그맣게 또 그려야 되는데 자, 그거는 이제 더 힘드니까 좀 더 손쉽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면에다가 얇은 면에 두께를 주는 방법. 자, 우리가 아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자, 2D에서 자, 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아까 요 선을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띄워서 하나 더 만들고 싶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뭐가 있다고요? 옵셋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옵셋. 자, 거리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면 돼요. 1을 주건 2를 주건 10을 주건 100을 주건 뭐 0.5를 주면 0.5 이쪽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지금 쓰는 이 옵셋은 2D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2D. 자, 근데 자, 이건 3차원 면이거든요. 자, 3차원 면 수정하는 거 여기 솔리드 툴에 보면 뭐라? 잠깐 여기가 아니라 잠깐 어디 갔지? 아, 여기. 서페이스 툴, 면에 면 수정하는 거 서페이스 툴에 보면 여기에도 뭐지? 왜 확대가 안 됐어? 자, 여기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어디 갔니? 서페이스 옵셋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자, 옵셋 서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옵셋의 기능을 하는데 얘는 2D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3차원 면을 갖다가 옵셋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만든 로프트로 만든 그 면도 옵셋을 시키면 두께를 가진 어떠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옵셋을 해주는데 서페이스를 옵셋 해준다. 자, 그래서 옵셋 서페이스. 자, 내가 옵셋하고 싶은 면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자, 이런 화살표가 나와요. 하얀색 화살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얘가 바깥으로 화살표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쪽으로 화살표가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화살표의 방향이 면이 옵셋되는 방향이에요. 즉 면이 만들어지는 방향이에요. 얘를 바깥쪽으로 만들 거냐 안쪽으로 만들 거냐.
이제 그 차이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내가 이 상태에서 자, 얘가 지금 바깥쪽으로 만들어지는데 나 안쪽으로 만들고 싶다. 나 안쪽으로 만들어지는데 나 바깥쪽으로 만들고 싶다. 자,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물체를 한번 더 선택해 주세요. 물체를 한번 더 선택하면 화살표 방향이 바뀌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아니, 안쪽이 아니라 난 바깥쪽으로 하겠다? 한번 또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선택해 줄 때마다 방향이 바뀌어요.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리고 자, 여기에 디스턴스. 자, 얼마만큼 옵셋을 시킬 거냐? 옵셋 시킬 거리 값을 정해 주라는 거야. 자, 요거 한 0.5 정도만 뭐 한 0.2 정도만 줄까? 너무 얇을라나? 0.5 정도 줘볼까요? 엔터, 엔터.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만들어져요. 자, 요만한 두께로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자, 이렇게 두께를 가진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모양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이 위에다가 뚜껑을 다시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면 뚜껑이 생기죠. 자, 이 위에다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얘가 얌전히 있을까? 얘가 스르르르르 밀려나겠죠. 요 만나는 면이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으니까 딱 떨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잠깐 다시 숨기고 자, 그럼 제가 움직이지 않게 자, 고정될 수 있게끔 뭔가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뭘 만들어 줄 거냐면 여기서 자, 안쪽 부분 요 모양. 자, 여기 지금 요 모양. 자, 요 모양대로 여기서 이렇게 요만큼 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을 지금 선택을 해줄 건데 자, 요 모양대로 내가 2D 모양을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평평한 게 아니라서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 뭘 해주느냐? 여기에 보면 자, 커브 프롬 오브젝트라고 여기 좀 독특한 메뉴가 있는데 자, 여기에 더플리케이트 엣지라는 게 있어요. 자, 더플리케이트라는 것은 복사. 하나 더 복사해 준다. 라는 의미인데 자, 요 엣지 지금 내가 그리려고 하는 요 부분 자, 요 모양을 하나 복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건 2D로 만들어져요. 복사해서 만드는데. 자, 그래서 더플리케이트 엣지 하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돼요. 지그재그로. 아까 원 찌그러뜨려 놓은 것처럼 뭐 그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선택이 돼. 얘를 엔터 그러면 자, 이렇게 2D로 하나 만들어져요. 그대로. 2D 모양으로. 그래서 자, 그 위치에 그대로 있으니까 자, 요거를 그다음에 뭘 할 거냐면 돌출을 시켜서 면을 만들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여지껏 쓰던 이 익스트루드를 쓰면은 자, 여기가 면이 생기면서 익스트루드가 돼요. 그래서 자, 요 옆에 선 옆면만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자, 익스트루드 스트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이트. 자, 직선 형태로 그냥 돌출시키겠다. 그냥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돌출이 돼요. 위아래로. 얼마만큼 한 1만큼? 1만큼이면 요 정도. 0.5? 0.5?
0.5면 이 정도. 한 1 정도 합시다. 1 정도 해도 되겠다. 1 정도만. 좀 크게. 밑으로 가버렸네. 다시 스트레이트 1 정도 해서 요만큼. 그럼 이렇게 뭐 날개같이 뭐가 생기겠죠. 그러면 자 이제 뚜껑을 덮어도 얘가 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 잡아주면 너무 두껍다. 0.5만 해도 될 뻔했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자 어나이드 뚜껑을 꺼내놓고 자 이번에는 얘를 숨겨야겠죠. 자 왜 얘도 두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두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도 두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 요거를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surface offset surface 안쪽으로 얼마 0.5 그러면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자 여기가 요만큼 틈새가 있었잖아. 그래서 요거를 뚜껑을 위로 한 0.2만큼만 살짝 올릴게요. 그럼 이렇게 틈새를 만들 수 있겠죠. 뭐 틈새를 파지 말고 뚜껑을 약간 위로 올려놔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잡이 만들어 붙일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날개 덮을 익스트루드 돌출을 시킬 거예요. 자 돌출을 시키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돌출이 되니까 한쪽으로 몰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스 사이드 예스 하면 양쪽으로 돌출이 된다고 했어요. 0.5 그러면 이쪽으로 0.5 이쪽으로 0.5에서 한 1 정도 두께로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자 여기서 또다시 트림을 할게요. 자 요걸 기준으로 뚜껑을 기준으로 자 밑에 부분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기겠죠? 면이 자 얘 잠깐 숨겨 볼게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잘랐기 때문에 요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가 뚫렸네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잘라 버리니까 여기가 뚫렸어. 그럼 여기 사이의 면은 어떻게 박아요? 자 여기 사이의 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로프트 자 얘하고 요거 사이에 자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자 그 다음에 요면 얘 전부 다 뭐 조인 그러면 하나의 솔리드가 되겠죠 또. 그러면 자 뚜껑하고 자, 이렇게 따로 두셔도 되고 자 얘하고 얘하고 또 합쳐도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얘하고 조인을 하면 조인은 안 돼요. 얘는 조인은 뚫린 부분을 메꿔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거지 지금 얘도 막혀 있는 거고 얘도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맞닿아 있을 뿐이지 뚫려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조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요것도 3차원 솔리드 물체 요것도 3차원 솔리드 물체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솔리드 툴에 보면 자 맨 앞에 유니온이라는 게 있어요. 불린 유니온이라고 해서 3차원 물체 합치기
자, 요걸 이용해서 얘하고 얘하고 합치겠다. 그러면 얘가 하나의 뭐라? 요거를 자, 조금만 살짝 이렇게 위로 거. 조금만 겹치게 살짝 겹치게 주고 다시 얘하고 얘하고 유니온. 그러면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돼요. 공통된 부분이 겹치면서 하나의 면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 모양.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